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름 돋는 흥복이 지이하고 섬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 적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자 속에 숨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발전한 모습이 보이지만 당시 내가 갔었던 넵차린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시골 그 자체였다. 와트라고 부르는 태국식 사원을 제외하곤 그냥 보이는 곳마다 초가집에 펼쳐진 들판 위로 조악한 돈밭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시골.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나름의 영감을 얻으려 떠난 여행이었지만 여태껏 사서 고생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서도 반말을 손바를 만한 지네가 머리맡을 스쳐가는 숙소라던가 때를 지어다니며 가방에 든 먹을 것을 우리는 들깨떼를 상대하고 있노라면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일까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태블 여행을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태국 생활의 가장 큰 활력소는 난쿠시라고 하는 과일이었다. 색일건 지어 터져 몸이 잔뜩 든 땡간같이 생긴 모양새인데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특유의 가지를 든 전말이지 여태껏 지닌 과일이 최고였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과일이 밤고스테이라는 과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솔직히 그 과일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 과일을 떠올리기엔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컸으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그날의 난 역시나 시장에서 난툰 몇 개를 집어들고 숙소 앞에 있는 조악한 테이블에 걸터 앉아 글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내리쬐는 햇볕이 살을 잊히는 중이었지만 숙소 안의 눅눅한 공기보단 대대 낫다. 그걸 내게 잡아온 건 숙소집 아들놈이 따완이란 놈이었다. 태국 자체가 이름보단 별명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본래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따완은 내가 지내던 마을에선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같은 놈이다. 별다르게 하는 일도 없었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그놈의 숙박업을 물려받아서 이 마을의 유지가 될 놈이었다. 헌데 그런 따완은 첫날부터 내게 참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떤다. 그 관심에 대한 호응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였고 덕분에 속이 터져가던 따완에게 도료 태국어 강습도 참 많이 받았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우린 꽤나 친해진 상태였고 나이대로 기스놀이한 20대의 우리는 손짓 발짓까지 써가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곧잘 나누고 했었다. 아무튼 그러던 따완이 지가란 아이디어라며 좋다고 생각해낸 곳이 태영투어. 도로에서도 외진 산불로 올라가다 보면 전시에 사용한 곳이지 버려진 폐허들이 유독 많았었다. 이게 따완 나름대로는 부모님이 불려주신 일이 아니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겠다며 머리를 쥐어짜낸 아이디어였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자면 가뜩이나 외진 마을이고 그냥 숙소만 들어가도 오지 체험을 하는 느낌인데 굳이 태영을? 하지만 이런 감상편은 무언가를 해냈다는 눈망울로 날 바라보는 따완에게 차마 할 수 없었고 우린 유독 등이 튀어나와서 바람을 타 너무 아픈 소달구지를 타고 함께 폐허가 있는 산속으로 이동했다. 이미 이런 곳인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고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대군대 위가 빠진 듯 두덩이처럼 차여있는 집터들, 널브러진 탐치와 이미 두들대로 굳어서 페인트처럼 벽에 발라진 거뭇한 핏자국.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학지 무슨 전쟁이었던 건지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도 차마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서달도시는 케어의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의 내본 채로 난 따완이 이끄는 대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따완도 이곳에 대해 잘 알진 못한다고 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누굴가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곳 자체를 꺼려했고 내가 처음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속초 주인인 따완의 아버지께서 날 바라보던 표정이 정말 살벌했었지. 아무튼 그렇게 조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훑다 보니 어느 순간 따완이 보이질 않았다. 처음엔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저거는 낱개타인 구덩이나 무너질 격기의 근간에서 나를 놀래키려고 장난을 치려고 했었는데 그냥 없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솔직히 처음부터 이곳은 오싹했다. 접지덕지 굳은 핏자국만 가도 사람의 시체만 없다 뿐이지 이곳에서 일어난 처참한 비극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뒷걸음질로 무너질 벽 근처에서 벗어나는데 그때 건너편 건물의 입구에서 멀거니 서있는 따완의 긴 모습이 보였다. 당근까진 분명 없었는데 아무튼 그 까무잡잡한 뒤통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달음에 내달려 따완에게 다가가니 따완은 나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건물의 안을 갈아보고 있었다. 덕분에 자연스레 내 시선도 건물의 안쪽을 향했는데 분명 와트도 아닌 그냥 폐범모인들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잘 관리된 황금색의 불상에 잠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이질감을 가져왔는지 아무리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이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 저렇게 잘 관리된 비싸 보이는 불상이 이런 폐허한 폭탄에 놓여있던 게 아니 애초에 이곳에 사람이 오질 않는데 어떻게 저게 관리가 되는 거지? 그때까지도 따완은 여전히 내게 뒤통수만 보이고 있었고 불상을 보자마자 가까이 오싹한 기운이 다시 올라오려는 느낌이야. 내가 따완의 어깨를 잡고 이제 가자며 몸을 돌리는데 순간 숨이 멎어버리는 기분이었다. 따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쾌어에 처음 들어오는 서박도 굳어버린 키와 같은 색의 검붉은 피눈물을 따완의 눈은 눈동자가 커진 건지 그냥 눈 자체가 검어진 건지 조범이라도 난 듯한 검정색 그 자체였고 그 값에 숨을 들이키며 귀로 튕기듯 낮아빠진 내가 뒷걸음질로 도망치자 따완은 그제야 나를 인지한 듯 키채가분한 얼굴로 입을 벌리며 내게 다가오려 했다. 난 도망쳤다. 길도 잘 모르고 산속 한복판이었지만 그냥 달렸다. 미치듯이. 그렇게 얼마나 달린 건지 내 발에서 아프다는 감각이 느껴지곤 줄지손가락만한 나무 조각이 오른발 주만에서 뒤꿈치 안쪽까지 사선으로 박혀 들어갔을 때였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아픔이 무서움을 이겼었다. 괜히 뽑아냈다간 산속에서 가다치를로 쓰러질 듯하여 아픔을 꾹 참으며 뒤꿈치를 들고 절뚝이며 걸어봤었다. 그런 내 눈에 마을의 외곽이 보이기 시작한 건 이미 해가 저문 지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제복이 다 그런 건지 그 마을이 유독 그런 건지 몰라도 해가 저물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터라 난 돛불 방에도 닿지 않고 절뚝이는 다리고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숙소의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따완의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내게 달려오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초냐고 들어왔다. 그때의 그 남자의 표정이며 행동, 말투 모든 게 너무 짜여져 있었다. 그를 분명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애 나로 태어나게 따완은 어딨냐고 물었고 그때 그의 표정이 잠깐이지만 부러졌다 펴지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따완이 감기에 걸려서 밤에 누워있다고 했다. 내가 따완의 얼굴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그는 내게 일단 잘부터 치료하라며 발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그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완의 자묘를 향하려 하자 순간 그의 그 점이 차갑게 굳어지려
그를 무억스러운 손으로 내 팔을 잡아 나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여기가 지독지도 못하지고 이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거. 그러나 다행이라면 그를 내 발에 둘레를 감아주고 별다른 말 없이 돌아봤고, 난 그날 막 돌이 터오르는 새벽녘 짙은 습지를 머금은 곤지를 헤치고 그 마을에서 도망치듯 떠났다. 그리고 숙소를 나오면서 보게 우리가 타고 갔던 소달구지는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마을에서, 그 폐허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까와는 어떻게 된 거며 까원의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건지, 이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내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인 듯 뚜렷이만 느껴진다. 그 지역 역시 너무 많이 발전하여 이젠 그때의 그 숙소도 찾을 수 없는 듯했고, 이제 어둠의 숨결 속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어둠 속의 기미를 파헤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